네, 증시는 지금이고요. 시장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이 또 궁금한가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요. LG화학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네, 석유화학주 사실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만 계속 들려왔었는데요. 요즘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활발하잖아요. 뭐 NCC부터 출발했고 여천 뭐 난리예요 지금 다. 그렇죠. 오히려 업황이 좋지 않아서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에 반등하면서 향후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5.82%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이 10개사에 대해 최대 370만 톤을 감축하겠다. 이 사업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오늘 석유화학 업황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LG화학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최근에 오늘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반등은 올해 한 7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시작했고요. LG화학은 그때부터 이제 20만 원대에서 이미 30만 원대 한번 진입했다가 다시 좀 반납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전형적으로 이제 잘 눌렸다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석유화학 관련돼서도 하고 있고 본업은 석유화학이 좀 더 크죠. 거기에 지금 생명공학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LG생명과학이 이제 LG화학으로 편입돼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최근에 이제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빌 게이츠 씨가 오잖아요. 오늘 네, 왔죠. 예, 오늘 와서 이제 대통령이랑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백신 관련된 얘기 나오잖아요. 저개발 국가들한테 백신 공급하는 얘기들. 그래서 공공보건이라는 표현 뭐 이렇게 쓰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LG 화학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백신 관련된 일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오늘 올라가는 건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도 아니고 그 백신도 아니고 석유화학 구조조정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지금 단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NCC 여수 NCC 관련돼서 여천이죠. 여천공단 NCC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보면 롯데케미칼이랑 지금 현대오일뱅크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합작법인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지금 서로 난리죠. 예. 어느 쪽이 서로 이제 더 그 포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업황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고 구조조정 신호가 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이제 이거는 이제 더 나빠질 건 없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적자를 계속 내다가 흑자 전환 한번 하면 뭐 주가가 급등하죠.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석유화학 업계도 지금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골로 가기보다는 이제 줄여서 같이 가자 뭐 이런 지금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슈로 오늘은 좀 반등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주요 업체들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LG화학이 LG냐, NG냐. 정말 NG가 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노굿.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순위에 있진 않습니다. 사실 네. 화학주를 산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나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왜 이렇게 구조조정까지 들어서게 되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여천 NCC 공장 역시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긴급 자금을 수혈하면서 겨우 지금 인공호흡기가 들어가 있는 문제 상황인데 네. 돈도 빌렸고 주주들 사이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 물건을 얼마에 들여와서 얼마에 팔 건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가 뭐 10개의 화학사와 협약을 해서 공급을 일단 줄여야지 어떻게 가격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네가 먼저 뼈를 깎는 의지를 보여주면 정부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에 나선 걸 가지고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뭐 공장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협상하고 협의하고부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길게 이어질 텐데 한국만 이걸 조정을 하면 되냐? 글로벌적인 문제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서 플라스틱을 가공하고 뽑아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를 가지고 하는 석유화학이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가 있을까? 인건비도 지금 비싸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투명하고 긍정적일 수는 없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뭐 맥락은 맞아요. 이게 과거에 보면은 뭔가 산업이 어떤 상황이 돼서 이렇게 막 우당탕탕 거리면은 결국에는 대마불사 형태로 하다가 아예 배째 막 들어누워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정부가 이걸 죽여 살려 하다가 결국에는 살려는 줘요. 그게 매번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야, 이거 들어눕고 요즘 들어눕는 게 네. 유행처럼 뭐 속옷바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살려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네. 아까 김주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뼈를 깎는 그 자구 노력 없이는 이번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던 것들이 몇 개 자꾸 튀어나오잖아요. PF도 마찬가지. PF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었는데 다 지금 덮어놨거든. 이렇게 덮어놨는데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여튼 그래서 이게 국책은행들이 나서서 뭔가 또 움직여야 되는데 국책은행이라면 사는 기은 수출입은행이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많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잖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국채 찍어야 됩니다. 국채. 하여튼 뭐 그런 복잡다단한 게 있는데 산업의 구조조정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자구 노력이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서 지원이 당연히 응당의 저기가 있겠죠. 그냥 공짜 돈은 없어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와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와 같이 이제 완전 그 PPP 쪽에 몰려 있는 폴리프로필렌 쪽에 몰려 있는 쪽은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LG화학은 생각보다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내외로 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부도 좀 다양하고 거기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것도 지금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한 뭐 다른 석유화학 일반 순수 석유화학 회사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 관련돼서 이제 특수 석유화학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앞서 있는 데가 LG화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중장기로 보면 이미 투자는 좀 해놨다라는 부분에서는 LG화학이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좋냐면 지금 구조조정 막 하죠. 우리 구조조정하면 옛날에 가장 저는 예전에 상폐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그 회계 흡수가 부정과 됐죠. 뭐 부정부패도 있었고 회계 비리도 있었고 그러면 상장 폐지 요건에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상폐를 못 시키고 결국 지금 하나오션이 돼서 지금 부활했잖아요. 네. 조선업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석유화학처럼. 근데 조선주 이제 되겠어. 2007년도 이후에 조선주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선주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조선주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석유화학도 그럴 날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단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부분은 이미 중동에서 가스를 캐자마자 바로 만드는 회사들, 네. 중동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에서 싸게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렵지만 이제 그거 말고 아까 이제 김종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찾고 있을 거다, 자구책으로. 그거는 이제 아마 하고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신호는 롯데케미칼이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기존에 너무 이제 기존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략은 뭐 지금 정도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 지난번에 한번 눌렸던 32만 2,500원짜리는 한번 돌파해서 나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2차 전지 석유화학 다 지금 중국이랑 결국엔 경쟁에서 문제가 된 건데 중국 쪽에서의 구조조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물량을 줄여서 결국에는 가격을 지키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좀 통할 걸로 봐서 저는 한 30, 한 5, 6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석유화학을 내가 꼭 매수해야겠다. 뭐 사실 천연가스, 원유, 중동,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롯데정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매수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는 좀 반등 시 비중 축소. 요즘 뭐 평이한 말로 그렇게 하나? 좀 그렇게 일단은 좀 판발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일단 시장 전문가인 이건희 대표는 네. 매수 공격적이신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10에서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이 구조적 이슈만으로도 뭐 그 대표님의 정도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은 단기적으로 시세에서 정부 그렇습니다.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시세가 뿜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렇죠. 뭐 독일이 경제가 너무 좋고 일본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주가랑 현재 그 시점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기대와 희망을 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이자 섹터는 원전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전 며칠째 다루는 거야? 3일째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오늘은 어제 그제와는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요 5.8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반전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0년의 로열티 이슈와 또 유럽에서 철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웨스팅하우스에게 모든 걸 뺏길지 모른다라는 우려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건 K원전 이 주축을 이루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출발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을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조인트 벤처에 대한 기대감 유효한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면 70만 개인 주주들 얘기를 또 꺼내드는데 뭐 정확히 70만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사는 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70만 명이 평균 단가가 얼마가 네. 만약에 뭐 저 밑에 이제 한 2만 원, 3만 원대에 있다면은 지금 뭐 그냥 한 번 더 견뎌보거나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7만 원 이상의 매수가 있다면은 아직도 본전이 안 됐거든요. 그럼 7만 원대,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 70층에 사람 있어요라고 하나? 네, 맞습니다. 네, 그건 70만 원인가? 네, 하여튼 네. 뭐 7만 원대 있다가 막 5만 원까지 어제 막 장중에 내려가면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라고 낙담을 하다가 싹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그 낙담은 또 희망으로 바뀌어서 이제 반등만 하면 내가 줄여야지 하다가 본전 생각이 이제 또 나죠. 자, 본전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물을 타야 되는지 속된 말로 아니면 줄여야 되는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없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뭐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 왜 올라가지? 어제 이제 매경 오후 시간에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대안이 없습니다. 뭐 노예 계약이니 뭐 무슨 뭐 그런 정치적이고 물론 기분 나쁘고 계약은 공생의 잘못됐지만 관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공생의 관계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네.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거기 2대 주주는 또 원전 관련된 이 원전에 들어가는 핵물질 이런 것들 공급해주는 회사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들이 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그걸 떠나서 두산에너빌리티, BHI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제 한전 붙어 있는 회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 두 종목은 그래도 BHI는 어제도 플러스 났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한수원이 계약하는 거냐, 웨스팅하우스가 계약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나 이제 기자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걸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협력 업체로 한다라고 하면 굳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게 한수원이랑 하는 거냐, 납품을 웨스팅하우스랑 하는 거냐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별 다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6만 4천 원에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악재가 터졌는데 이 악재가 오히려 물론 지금 다 터진 건 아니에요. 네. 비밀 계약이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일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은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가 다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더 이상 뭐 나쁠 건 없지 않나? 그럼 결국엔 미국에 공사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프랑스 회사를 데리고 하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를 데리고 하지도 않을 거고 러시아를 데리고도 하지 않을 거면 결국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DL이나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을 끼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피해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생의 관계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기생생물이 대부분 그렇지만 숙주가 죽으면 같이 죽거든요. 네. 숙주를 안 죽여요. 네. 계속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어제 보도는 이제 그거죠. 독소 조항을 봤을 때는 야, 좀 원전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야, 미국 내 원전 한 50개 짓는데 그럼 그 50개 같이 지으면 되잖아. 뭐 설계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있다면은 짓는 거 우리가 잘하거든. 이렇게 또 살짝 탈바꿈을 시키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결국 저도 희망과 가능성이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다 설입니다. 한전과 한수원이 오늘 출발했대. 그래서 조인트 벤처 이야기 할 거래. 그럼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으로 날아가서 네. 그거 할 수 있대.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내용들을 문제 삼으면서 바꿔나갈 수 있대. 그래서 서사를 쓰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앞으로도 웹툰 저리 가라요. 사실 네, 뭐. 수혜를 받고 수를 받으면 정부가 지원책 줄 수 있대. 다 뭐뭐 할 수 있대, 할 수 있대 내용이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전일 이틀 전 큰 충격을 받았던 시청자분들께는 해당 네. 내용들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견디셨다면은 좀 네. 다행인 거고 이제 한숨 돌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 심리가 항상 그 갈대와 같아서 얇잖아요. 어제 이제 5만 원대 이제 지졌어 손절을. 근데 오늘 6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막 분위기가 막 둥개둥개 하거든. 네. 그럼 오늘 또 사? 이게 좀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우리 수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원전 ETF가 설정이 됐는데 보도는 그저께 이제 막 쏟아지면서 난리하고 어제는 12%인가요 장중에 막 끌어내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창구가 매수가 등장했잖아요. 그 ETF가 맞습니다. 설정이 되면은 사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들은 싸게 샀어요. 그러면 이제 추종을 해갖고 이걸 해야 되니까 뭐 오늘도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수급에 또 이제 춤춰야 되는 거 같이 춤을 춰야 되는지 뭐 그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매 전략 일단은 다시 아까 한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 타이밍이 사실 좋았던 타이밍이고 지나고 오늘 보면 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어제도 제가 어제는 사시는 것도 고민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그런 거죠. 첫날 제가 이제 첫날은 뭐라 그랬냐면 첫날 하락했을 때는 일단 갖고 있는 거 수익 나신 분들은 파시는 게 맞다. 네. 예,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 그런데 너무 기회가 빨리 왔다 오긴 했지만 지금 자리는 그럼 어디까지 보고 접근할 거냐? 딱 6만 4천 원만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 6만 4천 원이요? 가격을 정하셨네. 예, 거기 가서 또 다시 고민할 겁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매물이라고 하는 거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돌파하려면은 진짜로 뭐 25일 날 뭔가 빅 이슈가 있어야죠. 네. 예, 뭐 이제 트럼프와 회담에서 지금 이미 뭐 조율은 됐겠지만 네. 뭔가 원전 관련된 빅딜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예, 아마 그럼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기 대응 정도만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 풍력과 태양광이 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아, 그걸 많이 쓰는 그 주들의 전력 그 사용 비용을 봤더니 다른 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한 내용이 바꾸어서 돌려 분석해 보면 은근히 원전 쪽으로 그쵸 원전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전기는 그걸로 전력 가격이 올라가는 건 태양광 풍력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기 수요가 갑자기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죠. 부족해서. 어찌됐건 뭐 지난번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좀 노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번에 또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DDD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가져가는데 그 카드 안에 이제 원전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측하는 거고 네.
뭐 필리조선소 방문은 뭐 지금 계속 나오던데 조선소 이미 갔어 우리 대통령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뭐라고 뭐 일단 매수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예, 64,000원? 예, 64,000원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동안 좀 비중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못 털고 그대로 맞았다가 지금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64,000원 되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는 지금 두 가지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 LG화학과 두산에너빌리티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